481조. 넓이 파트 처음이네. 자, 481조에 질문하고 싶은 건 번호. 없어요. 네, 482조는요. 없어요. 괜찮고. 483. 다요. 괜찮아? 아. 다요? 변형. 950번? 발전들. 그럼 950번이랑 951번 보고. 자,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484쪽은요. 954번.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485쪽. 956번이 956번. 발전들. 957번. 이게 나오면 되나? 네. 네, 뒤로 넘어가서 486쪽에 질문할 거. 900. 여기 괜찮으면 넘어가서 487쪽. 보세요. 괜찮으면 488쪽. 보세요. 자, 여기도 괜찮으면 489쪽. 966번. 1번. 1번만 하면 돼요. 네, 뒤로 넘어가서 490쪽. 969번이 969번. 자, 나머지 괜찮으면 넘어가서 역함수와의 넓이. 네. 493쪽. 보세요. 괜찮으면 494쪽. 975번이 975번.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부피. 자, 496쪽. 978번 978번. 자, 추가할 거 없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497쪽. 그러면 괜찮아요. 왜 괜찮고. 498쪽. 왜 떠든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몇 번에 안 괜찮아? 확인 유지해 주시면 982번? 네. 982번. 79번. 979번. 자, 추가할 거 없어 한 페이지 넘어가서 499쪽에 못했어요. 앞에 거 안 돼서 네. 자, 그러면 푼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으면 500쪽에 587번 987번. 했잖아요. 또 보는 거지. 혼자 풀렸냐 이거지. 이거 원기둥은 했어? 네. 원기둥 기울인 건 잘 돼? 위에 설명 보니까 이해가 됐어? 네. 됐어요. 됐어? 알겠어요. 그러면 뒤쪽에 501쪽이랑 502쪽에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쵸?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속도와 거리 하나 남는데 컨셉은 간단하니까 소리부터 빠르게 해봅시다. 자, 950번부터. 자, 지금 950번에 자, EX승이랑 XEX승이 가지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네. EX승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XEX승은 원래 원점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 그지? 네. 맞아? 초함수 곱하기 다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근데 그 그래프를 어쨌든 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y는 x에 EX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그때 y축이랑 지금 두 곡선 둘러싸인 면적을 a, 그리고 나서 다시 x이란 직선을 그어서 두 곡선과 x는 2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자 라집이라고 하는데, 자 a의 면적을 스몰 a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라는 도형의 면적을 넓이는 스몰 b라고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는 값은 b-a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면적이 어쨌든 스몰 a가 되는 거고 요 면적이 b가 되는데, 얘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야, 그치? 중간에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그쵸? 그럼 인테그랄에 지금 b-a를 만들 건데 0에서 2까지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접근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는 XEX승에다가 EX를 빼서 접근을 한다 치면, 자, 얘는 b-a 아니면 a-b. B-A요. 그쵸? 여기서 먼저 위에 있는 함수가 EX승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XEX승이니까 마이너스 A가 먼저 생기고 나서 이후에 플러스 B가 생기는 거다. 그쵸? 네. 그럼 요거 그냥 정적분 하자는 얘기네? 이건 무슨 적분하면 되고? 부분 적분하면 되고, 얘는 그냥 적분하면 된다. 그치? 두 번 하기 싫으면 얘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x-1에 EX승 DX. 그치? 요렇게 부분 적분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EX승에 프라임 달아주면 되는 거고, 그대로 적으면 x-1 EX승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프라임 옮겨가면서 2x승에 자 dx 하면서 0에서 2까지 접근을 하자. 얘는 이렇게 접근 구간이 0에서 2까지 생길 거고 단순할 수 있다. 그치? 컷? 간단하고. 자 951번 봅시다. 자 951번도 지금 보니까 지수함수랑 사인 값의 절대값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사인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로 볼록볼록 나오는데 자 이렇게 위로 볼록볼록 나와 있는 사인 그래프의 함수식이 y는 절대값의 사인 2분의 파이 x다. 자 알맹이에 있는 함수부터 본다 치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주기가 얼마가 될 거니까 4. 그치 4가 될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한 주기가 있던 그래프였어. 그치? 여기에 2가 되는 거고 얘가 접해서 어떻게 된 거? 올라간 상태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반드시 뭘 수밖에 없을까?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1, 얼마? 1이라는 거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그치? 자 그때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을 하시오. 요 분홍색 부분, 요 주황색 부분 계산하라는 거네. 자 접근식을 만들려면 여기는 사인 함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접혀 올라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원래 있던 함수식인 y는 사인 그치 2분의 파이 x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정적분의 결과는 0에서 1까지의 위에 있는 게 사인 그래프니까 사인 2분의 파이 x에다가 빼면 되죠. 2x승 마이너스 1을 접근 가능하죠? 네. 뭐가 되지? 접근하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코사인 그치 2분의 파이 x 자 요거 접근하면 마이너스 2x승 곱하기 l은 2분의 1 나누어지는 거 그치? 그리고 상수함수는 어차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로에서 세로 나오면 되니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끝?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954번으로 갑시다. 자 지금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할 얘기는 뭐냐면 구하기 쉬운 면적을 찾아야 돼. 계산하기 쉬운 면적을. 네. 자, 이 문제도 지금 보면 먼저 ln 2x라는 함수가 여기 2분의 1, 0 지나면서 로그 함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 지나는 y는 로그의 ln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계산을 하래요. 그럼 어쨌건 간에 이 면적 찾으려면 교점의 위치들은 다 확인해야 된다. 그치? 도형의 경계점들 원점이랑 2분의 1, 0은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교점 찾으려면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고 여기 정의역이 같다는 결론이 생기니까 자 2x가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그치 1인 곳에서 교점 생기니까 여기 x좌표는 1인 게 되겠네. 그럼 요 면적을 계산하러 간다 치면 첫 번째 생각은 지금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랑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거니까 접근 구간을 몇 분의 몇 기준으로 나누어서 2분의 1 기준으로 나누어서 두 번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치? 그럼 그거 계산하기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귀찮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존에 있던 ln x 플러스 2에 이렇게 사무 지느러미처럼 생긴 이 부분에 접근해서 2분의 1에서 1까지의 이 접근을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이게 더 편하다. 그치? 컷?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ln에 x 플러스 1 dx 할 거고 빼기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 ln에 2x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돼? 얘는 무슨 이동하는 게 나아?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ln x가 될 수 있을까? x 대신에 x-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쵸? 그럼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접근구간도 1씩 더해질 거니까 1에서 2까지의 ln x dx가 되고 자 요거 접근 우리가 쉽게 하니까 x ln x 그렇지 마이너스 x 통해서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 자 이것도 지금 그러면 ln 2x 접근은 귀찮고 이 2x를 t로 치환해서 치환 접근해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럼 얘는 그냥 ln이랑 ln x를 뭐 하면 될까? 분리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ln이는 상수함수니까 요거 구간에 대해서 ln 2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 생길 거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에 ln x 접근한 게 x ln x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2분의 1에서 1까지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함수를 찾아서 열심히 계산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수는 할 수 있죠? 네. 뒤로 넘어가서 956번으로 갑시다.
이 또한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y는 로그 ax 로그 ax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하려면 ln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 네. 그럼 얘 지금 밑변환에서 ln으로 바꾸면 lna분의 1 곱하기 그치 lnx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로그의 bx로 나옵니다. 그럼 a가 클까 b가 클까? B요. 그쵸 b가 크겠죠? 자 이런 것도 그러면 lnb분의 1 곱하기 lnx로 바꾸어서 적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p에서 q까지 x는 p랑 xq랑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봅시다. 두 로그 함수로 지금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a와 b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이 넓이를 갖다 알파랑 베타로 뒀을 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찾으라. 이렇게 가보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알파를 찾으려면 두 함수의 뺄셈을 통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치? 베타를 찾으려면 마찬가지 지금 로그의 bx만 p에서 q까지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라는 생각. 근데 비율구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본다 치면 그럼 알파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P에서 Q까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 건데 lnx는 묶이겠죠? lnx에 그치, ln분의 1 마이너스 lnb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dx 자 베타라는 값은 그러면 인테그랄 P에서 Q까지 얘만 적분하면 되니까 lnx 곱하기 lnb분의 1의 dx 맞아? 이거 통째로 무슨 셈하자는 얘기야? 나무 셈하자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lnx를 p에서 q까지 적분할 필요가 있을까? 얘는 어차피 무슨 수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얘도 뭡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정적분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치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lna분의 1 마이너스 lnb분의 1에 다시 ln b분의 1을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요거만 이제 밑변환해서 정리를 해서 아래쪽에 이제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치? 네. 찾으러 가볼까? 네. 자, 번분수니까 최소 공배수 곱합시다. lna 곱하기 lnb 곱하면 분모에는 lna, 분자에는 lnb 마이너스 lna 된가요? 네. 얘를 하나의 로그로 나타내면 ln 뭐분의 뭐가 되고 a분의 b가 되고 여기는 ln a 밑이 똑같은 a니까 자, 로그로 바꾸면 로그 a의 a분의 b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로그 a의 b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있나 정답에? 네. 이렇게 한 번을 얘기를 하고 있네. 끝. 자, 그래서 적분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 정리하는 동안 957번 1번부터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게요. 이거 2번이랑 1번이 구조가 똑같잖아. 네.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1번이요. 1번? 알겠어. 2번의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결과는 그렇지. 결과는 같을 거라서 한번 해보는 걸로. 자, 1번부터 그럼 봅시다. 정리 다 됐어? 네. 넘어가도 돼? 네. 자, 지금 ymax라는 함수랑 이렇게 초월함수 그래프를 둘러싸인 도형 넓이 찾는 건데 그래프에서 누가 봐도 무슨 성이 있다? 대칭성. 대칭성이 있다. 그럼 확인합시다. 주어진 ymax는 원점 대칭의 기함수 맞죠? 네. 자, 아래쪽에는 이 초월함수 기함수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요 부동식 면적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몇 배 하겠다? 네. 2배 하겠다. 자, 적분구간 찾아야 되니까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그 식은 무슨 일? 연립하자. 그럼 x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가 되는 거고 현재 x는 교점이 0인 곳이 생긴다. 그치? 네. 우린 0이 아닌 교점을 찾는 거잖아. 여기 교점 찾을 때 x는 얼마가 아니다라고 두고 0이 아니다라고 그냥 약분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x 날라갔다 치고 넘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이 1 되면서 x는 뿔마 1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양수값의 x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인테그랄 곡선 넓이는 0에서 1까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면 되겠네. 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x의 dx 됐어? 자 이거 적분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해요. 그치 1분의 b 프라임이니까 ln의 절대값 x제곱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가로로 하고 그치 없어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은 그냥 따로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다음에 자 2분의 1x제곱에 대한 정적분을 처리를 하자 그러면 2분의 1이죠 컷? 그래서 밑에 거도 어차피 교점에 위치는 얘는 또 계산을 해줬으니까 적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됐니? 하루 몇 배 해야 돼? 그치 2배 해야 된다 자 957번 됐고 966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하지 않았나? 했어요. 그치 별로만 안 알려주고 별로 안 알려주고 가보자 네. 자 x sin x 우리가 못 그리는 빠르게 그리지 못하는 그래프니까 얘가 y는 x sin x 그래프를 줬고 자 여기 지금 x축과의 교점이 파이, 0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파이, 0을 지나서 길이가 음신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y축과 곡선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은 A 다시 직선이랑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은 B라고 했는데 자 A와 B가 같도록 하는 직선 L의 음수인 기울기를 찾으시오 여기 L이고 그치? 자 물론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되겠지 우리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여기 함수식이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지 않나? 그럼 L의 방정식은 지난 점은 있는데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뭐라고 잡으면서 M이라고 잡으면서 Y는 M에 X 마이너스 뭐로 잡고 파이로 잡고 됐어? 네. 그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는데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는데 자 위에 있는 이 X sin X에서 이 1차 함수를 뺐을 때 그 정적분의 수치의 결과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으로. 그치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털어버리면 되는 거였다 그치 그럼 미정계수 M이 결정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계산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식도 막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보자 그랬죠 지금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랑 B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변환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 여기 있는 두 도형이 겹치는 부분을 하나 만든다 치면 겹치는 거 더하기 A는 무슨 삼각형이 될 거고? 직각삼각형 될 거고 그래서 겹 더하기 A가 겹 더하기 뭐랑 같다? B랑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다 그치?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뭐라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모르는 거니까 더하자는 거고 h로 잡는다 치면 그럼 2분의 1 파이 그치 h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x sin x dx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1차식을 굳이 적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했었다 그치? 그래서 높이 정하고 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h가 되겠네 컷? 아니 다 먹어버렸네. 겹치는 거. 그치. 그래서 적분을 항상 쉽게 하는 면적들을 찾아 나선다 라는 생각이고 산수해줘? 아니요. 안 해준대? 네. 네,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산수 필요하면 중간에 얘기하세요. 자, 969번. 얘는 좀 생각을 하고 들어야겠네. 자, 먼저 y는 a 코사인 x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얘의 최대값은 지금 a고 여기는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될 건데 여기 y는 sin x를 이렇게 그려봤대. 자, 이 sin x에 의해서 주어진
이 코사인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이 면적이 절반이 되는데 여기는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될까? 코사인 그래프에서. 자 보자. 여기는 이 면적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a 코사인 x dx잖아. 맞니? 네. a는 어차피 밖으로 나갈 거고 코사인 그래프에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한 조각이죠. 얼마? 1. 자 그거에 몇 배 된 거니까? A. A배. 그러니까 코사인 x를 위로 A배 늘렸으니까 여기 전체 면적은 A다. 여기 반으로 나누어진 구간의 면적은 각각 몇 분의 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2분의 1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사인 그래프에 의해서 이 각각의 면적이 2분의 1A가 된다는 걸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접근해야 되는 도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생긴 이 파란색 면적 부분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구할 것인가. 자,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접근을 몇 번 해야 될까? 2번. 두 번 해야 되죠. 여기 교점을 찾아서 구간을 나눠서 이쪽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맞니? 그리고 이 파란색 면적을 구할 때는 접근을 몇 번만 하면 될까?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되죠. 주함수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위에 거에서 어디 거 뺀 거? 밑에 거 뺀 거. 그럼 여기 일단 무슨 점을 찾아야 될까? 교점. 그렇지,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교점을 찾으려고 도식을 연립을 해봤는데 그럼 a 코사인 x랑 사인 x가 같다라는 방정식에다 일반적으로 예쁘게 x 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x가 A. 안 구해진다. 그렇지. 그렇지, 탄젠트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교점을 모르니까 얘를 미정계수로 하나 잡아야지. 만만한 거 k로. 우리가 쓸 수 있는 a와 k 사이 관계는 a 코사인 k가 무슨 k가 되는 거고? 사인 k가 된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한테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k까지 정적분하는 자 위에 있는 a 코사인에서 아래에 있는 사인 x를 뺀 면적의 정적분이 사인 x의 정적분이 무엇이 되도록 2분의 1i가 되도록 하는 두 번째 관계를 따지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질문해보자.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는 몇 개인데? 2개. 두 개인데 이거 적분한다 쳐도 어차피 a와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다. 그치? 방정식도 몇 개니까? 2개. 두 개니까 열심히 계산을 하면 되겠네. 됐어. 자, 찾으러 가봅시다. a 코사인 적분하는 A 사인. 그치? a 사인 x 자, 부호 바뀔 거가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x 얘를 0에서 어디까지? K. k까지 합니다. 자, k 집어넣으면 a 사인 k A 사인 K. 0 넣으면 0이니까 뺄 거 없고 플러스 코사인 k 0 넣으면 뺄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네. 이거 몇 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이 관계만 정리하면 되네. 그럼 사인 k랑 코사인 k는 어떻게 찾아? 여기서 아까 무슨 k를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사인 K. 탄젠트 k가 K가 뭐라는 걸? A. a라는 걸 알려준 거니 여기 있는 a 값은 당연히 k 값은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네. 예각인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은 얼마? 1 높이는 뭐? a 그럼 뒷변은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in k랑 cosine k가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등식이 자 a sin k 곱하게 되면 sin k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1분의 A. a인데 또 a가 될 거니까 a 제곱. 제곱 플러스에 다시 cosine k가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1분의 1 될 거고 자 거기에 1 뺀 게 2분의 1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그냥 넘길게요. 그럼 2분의 1a 더하기 1 이런 관계 되겠네. 컷? 소분돼 있다. 그죠? 근데 분제 지금 덧셈했을 때 밑에 거 제곱한 값이니까 약분되지 않았어? 네 약분하고 남는 건 4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그치 2분의 1a 더하기 1이니까 양변 뭐하면서 제곱 제곱하면서 그 값을 정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네. 땡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 있나요? 질문할 부분 없어? 네. 됐어? 그래서 교점을 모르면 교점을 미정계수로 설정해서 우리가 푸는 것들은 미적분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다. 그치? 이 미적분. 그게 미적분이다. 자 그럼 975번으로 가봅시다. 자 975번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fx가 1사분면에 있는 두 점을 지났다. fx가 역함수가 있고 1사분면에 2,a랑 그 다음에 4,a 플러스 8 지난다. 자 이러할 때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하고
G라고 정의를 하고 자, 물어보는 값은 급수네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2에 시그마 k는 1부터 자 a까지의 f의 2 플러스 n분의 2k. 자 얘는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급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맞아요. 맞죠? 그럼 전부 다 정적분으로 뭐 하자는 생각 일단? 바꾸자라는 생각. 자 이때 상수의 값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해요. 뭐 해보자. 정적분으로 변화부터 합시다.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2 플러스 n분의 2k를 뭐로 두면서 X. x로 두면서 그럼 dx는 k의 개수가 되는 걸까? 없네? n분의 예쁘게 잘 준비해놨다 그쵸? 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적분 구간 k 1 들어가면 얼마부터? 2부터 n 들어가면 얼마까지? 2까지. 4까지 2부터. 앞에 2 안 돼? 4까지 fx 무슨 x? X. dx 이거 어디다 대고 자 여기서는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그치 8k를 x를 두면 n분의 8이 그렇죠 dx 되고 예쁘게 준비되어 있고 1부터 1 넣으면 A부터 n 넣으면 a 플러스 8까지의 dx의 dx다 50이다. a랑 a 플러스 8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프를 그래서 그냥 역함수입니다. 대략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보면 y-2고요 제일 단순한 그래프가 좋지 여기 fx라고 둔다 치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이제 y-x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치고 여기는 x좌표가 자, 이 점이 지금 2,a잖아 그럼 여기는 a,2 여기가 4, A 플러스 8이잖아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8, 4 그럼 먼저 앞쪽에는 2에서 4까지 fx, dx는 그렇지 이렇게 생기는 주합분색 면적 S 자 그 다음에 다시 역함수에서 a부터 a 플러스 8까지의 정적분은 이 파란색 면적인데 이대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옮겨줬다 그치? 네. 옮겨주면 이렇게 지금 옮겨가면서 큰 사각형 그리고 작은 사각형. 그치 큰 징마에서 작은 징이니까 이런 기역자 모양의 두 개 되는 거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FB 마이너스 AFE. 여기가 a 플러스 8 여기가 a가 되는 거다 그치? 네. 그럼 너네 두 개 곱한 값에서 너네 두 개 곱한 값이 큰 징마에서 작은 징이죠 4A 플러스 32 마이너스 2A. 2A 플러스 32. 그렇죠 그래서 4에 a 플러스 8 마이너스 2에 a가 몇이 됩니다 50. 그렇지 50이 된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자는 얘기가 되네 2 플러스 30. 50이니까 N 9.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978번입니다. 여기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 요 상황에 생긴 물통이 있는데, 네. 여기 지면으로부터 수면의 높이가 x대분만큼 올라왔을 때, 이 수면의 모양은 반면적이 어떤 도형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 원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대신에 반지름이 x sin x의 루트 씌운 값이라 되어 있다 댕겨 자 그런데 지금 물 깊이가 2분의 파일 때 용기에 담긴 물의 부피는 물 깊이가 2분의 파일 때 물 부피를 구하래 우리가 이 단면들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려가지고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었다, 그죠? 네. 근데 전체 부피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물 높이가 몇 분의 파이 되는 것까지? 2분의 파이. 그럼 여기 시작하는 곳은 x가 얼마인 거? 0인 거. 0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분의 파이 되는 것까지 x가? 그렇지. 2분의 파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자라는 얘기가 될 거고. 네. 그럼 임의의 순간에서 이 단면적 sx는 반지름 제곱해서 파이 달면 되니까 파이 곱하기 x sin x다. 맞니? 그럼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제곱 안 했니? 오.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적분? 부정적. 부정적. 부분 적분 할 줄 아니? 할 줄 알죠. 할 줄 알지? 해줘? 아니요. 안 해도 되죠? 네. 978번 이렇게 마무리되고 너무 수익이고. 뭐 하루 이틀 안 해서 괜찮아. 자
자, 979번입니다. 아니 이거 부러운데. 아, 부끄러워? 하지 말까? 아니요. 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입체 형태 XYZ 좌표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를 그립니다. 얘가 0,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다. 여기까지 그림상이 이해가 된다, 그쵸? 네. 자, 여기에서 x축이랑 y축이랑 직선 x는 1. 그러니까 x는 1이면 뭐 요런 데 있겠네. x는 1이랑 x축이랑 y축이랑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자, 면적이 되는데 요 부분을 입체에 지금 무슨 면이라고 두겠다 했냐면 밑면이라 두겠다는 거야. 그럼 당장 위에 있는 입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알아볼라? 모르는 상태야. 근데 이 입체 도형을 무슨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달렸을 때 X축의 수직인 평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겠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의 모양이 모두 무슨 사각형이 된대요? 정사각형이 된대요. 그럼 단면이 정사각형이란 말은 여기는 이 함수값이 한변 길이가 되는 무슨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쌓여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한변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생길 거고 1인 정사각형이 생길 거고 얘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지막에는 한변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x를 1 집어넣으면 2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쌓여 올라가면서 입체가 구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요? 0부터 1까지고.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가 지금 함수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루트 x 플러스 1이다, 그치? 왜 제곱하면 되는? 제곱하면 x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1에 자 dx가 되겠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982번. 오,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이거요? 982번도 1번 보면 지금 함수식 그렇게 나와 있고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무슨 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함수값이 곧 한변 길이죠. 네. 제곱해서 1에서 어디까지? 4까지 적분을 하자. 끝! 넘어갑니까? 네. 네, 이런 문제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987번으로 가죠. 987하기는 그래 한번 물어보자. 원기둥요. 그냥 예제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저번 시간에 얘를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가지고 지금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0인 원이었습니다. 반지름이 10이 아니라 지름이 10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다. 자, 높이는 20으로 잡을게요. 자, 이 원기둥을 밑면의 지름 A미를 포함하는 비스듬한 단면으로 비스듬한 평면으로 원기둥을 자를 때 이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잘린 부분 중 작은 입체의 부피 작은 입체 부피 구할 수 있으면 큰 입체 부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상은 어떤 말인지 알겠어? 네. 여기는 이 원기둥을 이 밑면에 있는 지름 AB를 포함하는 평면을 절단을 슬금슬금 자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 평면의 지면과 이룬각이 세타인데 그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되는 숫자들래. 네. 그래서 이렇게 쓱 잘라지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지면과 이렇게 이루는 각이 여기가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 됐죠? 자, 이 작은 부분의 입체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할까요?
드디어 20분 끝이 나네. 20분이 끝나는 날이 제일 기분이 좋아. 이제 몸을 때리면 되니까. 다 알려줬잖아, 맞지? 맞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3등급인 것 같아요. 뭐는 것 같다고? 모여서 3등급인 것 같아요. 3등급이 같다고? 무려 최수생까지 있어도 3등급이었어요. 영어만 2등급 듣는데 그래도 수학 2등 받아야지. 그래요. 아 근데 수학 진짜 모의고사 대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겁나? 네. 너무 잘 나올까봐? 한번 보자.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지. 아이고 주말 다치네. 또 부지런히 한대. 끝났네요. 방금 살짝 봤는데 끝나버렸어요.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지? 여기도 있습니다. 다행이야. 네, 혹시 아는 친구가 보고 있는지 퀴즈 하나 내는데요. 중간에 숙제를 알려주면 돼. 강남 판에서. 그럼 지금 숙제 공지를 미리 하고 왔다? 숙제는 이제 우리 속도가 더 얼마 남았으니까 다음 주간 목말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와 문제 많네. 와 목말 진짜 많네. 네, 다 계산이다. 우와. 그럼 딱 한 반 하는 건가요? 다음에? 응? 다음에 한 반 하는 건가요? 응, 다음 이제 터프만 남는 거.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꾸준히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쌤이 입체의 부피 이제 적분할 때 항상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 적분하는 축과 여기 있는 부분부적의 대상은 무슨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치, 수직 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 적분하는 축을 설정하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그 입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면이 내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가로축으로 이렇게 평면과 밑면과 평행한 단면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 그치? 그렇게 잘라 나가면 우리가 이 입체의 단면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없어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가로축으로 자르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럼 무슨 축으로 잘라야 될까? 세로축으로 자른다는 생각일 거고, 그리고 지금 평면과 지면의 이루는 각이 세타인 각을 표현해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여기는 이 입체의 절단면이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는 건 힌트로서 좋습니다. 그죠? 그럼 적분하는 축은 여기는 지름 AB가 무슨 축이 되어야 하는 거고? X축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치? 그럼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분명히 이 원에 있는 원위의 점 사이에 지금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 점의 y좌표를 통해서 이 직각삼각형들의 밑변 길이가 정해진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네. 알아보겠니? 네. 자, 그럼 여기는 각이 뭐가 되는 걸까? 세타. 세타가 되는 거니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줬다는 말은 이 세 변의 길이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빗변이랑 밑변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5대 3이니까. 자, 밑변과 높이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4가 되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1절? 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입체는 무슨 성이 있는 상태니까? 대칭성. 대칭성이 있는 상태니까 그럼 내가 이제 X축을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하고
자, 왼쪽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한쪽 절반만 적분하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럼 얘는 반지름이 5인 반원의 방정식이니까 y는 어떤 형태로 표현될까? 루트에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구성되겠네. 됐어? 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기울여서 그립시다. 자, 그럼 임의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 한 밑변을 만들면 이 직각삼각형 밑변 길이는 함수식을 통해서 함수값을 통해서 25-x제곱의 루트 실험값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위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니? 네. 여기가 세타야.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의 높이가 3분의 4의 루트에 25-x제곱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 가능해? 네.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제 임의의 순간에서의 단면적 SX가 되겠네. 그럼 얘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겠다? 0부터? 그치, 5까지 접근을 하겠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절반 하게 되면 제곱분의 몇 남고요? 3분의 2 남고 25-x제곱에 dx 되겠네. 제곱. 컷? 이거 몇백 몇이면? 125 125 마이너스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1x 상승 125 125 그지? 그러면 3분의 몇이 남고 2배에 125가 남고 앞에 몇 분의 몇 배 들어있으니까 3분의 2배 들어있으니까 3분의 4에 125 네. 그치 9분의 500이 되겠죠. 이렇게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에 몇 배를 해야 돼? 네. 2배를 해야 돼. 그러면 9분의 1000 그치 정답은 9분의 1000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풀었어? 아니요. 이제 풀 수 있게 연습하면 된다. 네. 자, 마지막에 9의 부피를 넣어봅시다. 자, 987번.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cm 물 반구의 모양의 그릇에 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다음에 얘를 몇 도 기울였다. 지면과 이름과 몇 도가 되도록. 그렇지, 30도가 되도록 기울였대요. 그럼 물이 칼칼칼 쏟아지다가 자, 이렇게 지금 일부분이 남게 될 거고 이 수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 수밖에 없을까? 수면의 모양. 수직 아니 수면의 모양. 단면의 모양. 평면 원일 수밖에 없지. 네. 왜 그럴까? 구의 모든 절단면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구의 지금 밑면에 해당되는 지름을 하나 표시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원단면과 첫 번째 원단면과 이런 요각이 몇 도가 된다는 생각이고 30도가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구의 부피의 일부를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구는 어떤 도형이 회전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반원이 회전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원이라고 하면 되고 원을 다 회전시킬 필요는 없고 무슨 원만 회전시켜도 되니까 반원만 회전시켜도 되니까 얘가 x축 기준으로 왕 회전하면 구가 만들어지는 거였다. 그렇지? 네. 그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구의 일부분 x는 a부터 여기 x는 b까지 이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회전체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먼저 여기는 이 원의 무슨 길이를 찾아야 되고 반지름 길이 찾아야 되고, 그치? 근데 이 원의 일반적인 반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 R이라 준다 치면 이 일반적인 원의 밑반원의 방정식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이 임의의 위치에서의 원의 반지름이 될 거니까 네. 이 입체의 부피는 단면적 SX가 이 반지름 제곱이 파이 달면 되는 거니까 파이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네. 그럼 A에서 B까지 여기 있는 이 회전체의 입체 단면을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구간의 정적분을 완성할 수 있다. 된 거야? 네.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원단면을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구의 일부분의 부피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접근하는 축이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가로. 그치, 이렇게 가로축으로 잘라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어쨌건 간에 여기 있는 이 구의 중심에서 내가 접근할 축을 하나 만든다 치면 자, 요 부분의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겠다. 그쵸? 네. 자,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으니까 세웁시다. 좀 세우게 되면 잠깐만 이거 반지름이 얼마였어? 6이었다 그렇지? 네. 그럼 요 부분에 이제 요 아래쪽 부분에 이제 x축의 양의 반응을 두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얘 6이 되는 거고. 되었어? 네. 그래서 이제 얘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반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니? 여기서 구의 일부분이 생기는 거고 요 수면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부피를 계산하자. 그럼 적분 구간을 알아야 되네. 그럼 적분 구간을 알려면 그 중심에서 30도. 그치 여기 수면까지의 길이를 하나 알아야 돼. 네. 끝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6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요 거리를 알아야 되네. 네. 여기 원중심에서 여기 구 수면에 여기 원단면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여기 지금 몇 도가 되고 있습니까? 30도가 되고 있으니까 1대 2의 루트 산수는 여기가 6이고 여기는 얼마라서? 3. 3이라서 6일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된가? 네. 우리 적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죠? 3부터 6까지가 되는 거고 그지? 네. 그럼 여기는 이 원의 방정식 y는 루트에 네. 36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1위의 순간에서 얘의 x. 단면의 면적은 요거 제곱에서 파이라는 거니까 파이에 36 마이너스 x제곱에 무슨 x가 된다? dx가 된다. 여기까지 된 거야. 네.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 36에다가 여기 있는 6에서 3까지 적분하니까 3 곱하기 36에서 얼마 생기고요? 108 생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1에 x 세제곱이니까 6의 상승해서 3의 3초를 뺀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거기에 파이를 달아주면 되겠죠. 끝. 마무리 하시고요. 어려운 부분. 네.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 좋습니다. 괜찮아? 예. 끝. 자 이렇게 해서 자 9의 1분의 부피는 회전체의 단면적을 통해서 적분을 통해 관찰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셈이랑 속도와 거리 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쌤이 좀 깊이 있게 파고들면 뭐 재미나게 설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 편이고 그냥 반복 계산으로 많이 나옵니다. 3점짜리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러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지부터 얘기를 해볼게. 속도와 거리라는 단어인데 쌤이 미분할 때도 평면 운동에서 평면 운동을 하기 전에 1차원 운동이랑 평면 운동이 2차원 운동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쵸? 네. 1차원은 어디에서의 운동을 얘기하고 수직선. 수직선 2차원은 어디에서의 운동? 좌표 평면. 좌표평면 평면에서의 운동. 그럼 3차원의 운동은 공간에서의 운동이겠다. 그죠? 네. 그럼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할 거고 우리가 1차원에서 수직선에서 이런 관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미치함수를 무엇하면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속도 함수를 또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고 그럼 여기에서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미치함수가 생기고 그럼 적분상수가 생긴다 그죠? 네. 그럼 그 적분상수는 무슨 위치였다? 원점 위치. 초기 위치였다. 이 위치. 자 마찬가지로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생기는데 적분상수가 생길 건데 그 적분상수는 무슨 속도가 된다? 소리 속도가 된다. 그치?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게 가장 1차원에서 어쨌든 기본의 관계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해봅시다. 우리가 그 1차원 운동에서도 이동 거리랑 범위, 위치 변화량을 구분을 지었어요. 고마워. 아 뭐야? 맞아. 초기 속도. 자, 뭐고 이동 거리. 자,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적분해야 되고? 속도 함수를 적분해야 되고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몇 함수를 적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 자,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가 S, 여기가 T, 여기가 U. 시간은 A초, B초, C초. 그럼 여기서 우리가 VT라는 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C까지 VT, DT를 하면 자 여기는 면적을 통해서는 뭐 빼기 뭐 더하기 뭐? S 빼기 T 더하기 6 이런 값이 만들어진다. 그치?
이 수치의 의미는 뭘까? 우리 물체가 평면에서 운동하는데 자, 초기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초기 위치를 임의의 상수 C라고 둔다 치면 이 C라는 위치에서 얘가 출발을 해가지고 자 0에서 1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다음에 X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A에서 B초까지는 음의 방향 어디만큼 이동한다? T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U만큼 이동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그럼 이때 이 도달하는 순간에 시간은 C초일 거고 이 C초에서의 지금 위치의 함수 값은 위치 나타나는 좌표는 이 C의 좌표에서 뭘 빼고 뭘 더하고 됐어. S를 더하고 뭘 빼고 T를 빼고 U를 더한 값이 되는 거겠다. 그치?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S-T 플러스 U라는 것은 0초에서 C초까지 가는 동안에 자 여기 있는 점에 무슨 변화량이 되냐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봐도 얘가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대수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VT는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 X'T라고. 맞니? 그럼 얘 적분해서 C 넣고 0 넣으면 이 결과치는 XC 마이너스 뭐가 돼요? X0가 됩니다. 그럼 얘는 시간이 C초일 때의 위치의 함수 값에서 위치 값에서 시간이 0초일 때의 위치 값을 빼는 거니까 나중 시간의 위치에서 그 시작하는 시간의 위치를 뺀 거니 얘는 이 점에 C초 동안에 무슨 변화량을 나타낸다? 위치 변화를 나타낸다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0초에서 10초까지 0초에서 10초까지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절대값. 그렇지. 근데 이 절대값의 의미가 1차원에서 얘가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무슨 함수를? 속력 함수를 접근하게 되면 무슨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동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야. 우리가 그 1차원의 운동의 해석이 확장되면서 몇 차원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2차원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생각인 거지? 속도와 거리, 속도의 거리가 아니라 속도와 거리에서 평면 운동에서도 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는 무엇을 접근하라는 생각이야? 속도를 접근하는 거야? 속력을 접근하는 거야? 성격. 속력을 접근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이해했어? 자,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물체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내가 특정 시간 내에 대해서 속력 함수를 접근한다는 자 사상만 있으면 여기 있는 단어는 그냥 끝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이게 다야. 근데 쟤를 조금 그래도 우리가 적분을 배우는 입장에서 왜 저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자,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에서 점피의 위치는 X좌표랑 Y좌표랑 따로따로 해서 그 위치 함수를 몇 종류로 나누어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간이 A초일 때부터 만약에 시간이 B초일 때까지 점피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대. 얘가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시간이 A초일 때 점피가 이쯤에 있었다고 칩시다. 시간이 A초일 때니까 이때 이 점의 XY 좌표는 FA, 무슨 A? G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해했니? 시간이 그 다음에 B초까지 간다 치면 자 이때 P의 좌표는 FB, GB 이렇게 될 거. 어느 위치까지 움직인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 좌표평면상에서 이 둘의 관계에 따르는 매개변수의 관계식에 따라서 이 곡선을 이렇게 움직일 거. 된 거?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파란색 선의 길이를 이 점피라는 물체의 무슨 거리로 보겠다는 거고 이동 거리로 보겠다는 거고 그럼 이동 거리를 지금 이제 평면 운동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곡선의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무지성으로 간다 치면 이 곡선의 길이가 인테그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시간 몇 초부터 A에서 B까지의 무슨 값을? 속력의 함수를 뭐 하겠다? 접근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얘가 왜 가능한지 이제 설명을 조금 해준다 이 얘기인 거야. 봐봐.
미분이든 적분이든 우리가 구분 구조를 하면서 아주 잘게 쪼갠 대상들을 무한히 많이 더한 게 적분의 개념이었지. 네. 네. 그럼 사실 우리 곡선의 길이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특정 위치의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해. 그럼 아주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직선 같아 보여요. 그치? 여기는 이 곡선의 길이랑 직선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아주 짧은 순간에서 이 곡선 길이랑 이 접선, 직선의 길이는 거의 똑같을 거니까 아주 잘게 쪼갠 이 직선,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통해서 무슨 길이를 찾겠다? 곡선이 곡선의 길이를 찾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얘를 아주 잘게 쪼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쌤이 여기는 이 곡선의 길이를 델타 s라고 줘볼게요. 그냥 s라고 줘본다 치자. 그때 이 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도 비스듬하게 생겼으니까, 그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요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걸까?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미의 순간에서 이 물체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도가 vx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vx는 무슨 프라임 t다? F 프라임 t다. F 프라임 T. 됐니? 근데 여기에 그럼 이 vx에다가 시간 무슨 t를 곱하고 있는 거야? 델타 T. 델타 t를 곱하고 있는 거. 된가?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자 요만큼의 길이는 y축 방향의 속도인 vy에다가 무슨 y를 무슨 t를 델타 t를 곱한 값이겠지. 네. 이해해? 그럼 이때 이 임의의 델타 t의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델타에 대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루트에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일 거니까 vx 제곱에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에 델타 y의 제곱 될 거. 알아보니? 네. 델타 t의 제곱 될 거.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한없이 잘게 쪼개야 될 거 어디로 보내는 거?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 그럼 델타 t는 무슨 t가 될 수 있을까? dt가 될 수 있겠죠. 그럼 dt 제곱이 루트 밖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DT. 그치. 그럼 얘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에 그치 루트 씌운 값에 무슨 t가 된다? dt가 된다. 적분자가 되는 거고. 얘가 나타내는 게 속 무엇입니까? 역입니다. 그래서 이 속력에다가 자, 아주 짧은 시간의 변화량 곱하면 이동 거리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서 이 직선 길이가 되는데 이 직선 길이가 여기 있는 곡선 길이랑 거의 유사하지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시간 a에 대해서 b까지 쭈르륵 접근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화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할 건데 이 곡선길을 못 구하니까 아주 짧게 쪽에 이 직선들을 다 더해가지고 무슨 길이를 구성하고 있다? 곡선. 곡선 길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게 이 속력에 대한 접근의식의 의미다라는 얘기가 돼요. 컷 끝. 자 이거 사진 하나 찍고 내용 정리는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근거는 만들어줬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러 가보죠.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얘를 일단 놔두고 나서 같이 계산하러 가봅시다. 자 평면상에 운동하는 물체 전피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위치가 이렇게 표현된다 치자. x는 좀 복잡한 거 lnt고요. y는 자 2분의 1에 t 플러스 t분의 1이다. 자 이러한 전피의 시간 2분의 1에서 시간 2까지 이동한 거리를 한번 찾아보래요. 전피 이동 거리를 구하래요. 자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치? 그냥 그려요. 그치?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릴 거고. 시간이 t가 2분의 1인 것부터 t가 뭐인 것까지 2인 것까지의 t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겠대. 그럼 인테그랄 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2분의 1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엇을 접근하겠다? 속력함 속력 함수를 접근하겠다. 그럼 속력을 찾으려면 속도부터 찾아야 되니까 자, 미분하게 돼요. 속도 함수는요. T분의 1 t분의 1, t분의 1, 미분하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속력을 찾아야 되니까 각각의 제곱한테 더할 거니까 루트에 T제곱분의 1 t제곱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2 플러스 t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를 접근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자 루트하는 식이 좀 더럽게 나가야 되죠. 엉덩이 간단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분모의 t에 대한 이차항이 있고 이 둘은 서로 무슨 항? 동류항 형태니까 계산 가능하겠다, 그치? 1가 들어가면서 4분의 1로 묶이니까 4배가 되죠. 4분의 4 t제곱분의 4가 될 거니까 자 마이너스 2짜리 계산은 얘가 플러스로 탁 바뀌겠네, 들어가면서. 에? 뭐? 적어줘?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t제곱분의 1이 자 4분의 1에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4배 되면서 t제곱분의 4가 더해지겠죠. 네. 된 거야? 네.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공원 바뀌니까 이 또한 무슨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 된다. 그럼 얘는 4분의 1로 묶이면서 1 플러스 t제곱분의 2 더하기 t 4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 2분의 1 나왔고 얘는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1 플러스 T제곱분의 1 그렇죠. 얘는 음수가 될 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서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자 2분의 1 밖으로 빼고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T제곱분의 1에 dt가 된다. 자 요거 정적분은 2 마이너스 2분의 1 자 플러스에 얘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되면서 2분의 1부터 2까지가 되겠네. 컷? 자, 이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2분의 1 넣어서 뺄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자, 이 똑같은 값이 두 개가 생기고 자, 계산하고 나서 몇 분의 몇 배 해야 되니까 2분의 또 두 배야. 1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똑같은 거 두 개 생겼는데 절반하기 때문에 절반을 해서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곡선 모양 몰라도 이 곡선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상인 거야. 된 거? 와우. 끝? 와우.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양함수. 양함수 표현에서의 곡선기. 우리가 매개변수로 함수를 많이 다루니까 양함수로 많이 다루니까. 양함수. 양함수를 훨씬 많이 다룬다, 그치? 근데 양함수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이 양함수도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얘도 위에 있는 어떤 평면에 있는 점이 x성분과 y성분을 따로 가지면서 이 점들의 모임에 의해서 이 곡선이 구성된 거니까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 평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 x좌표가 a이고부터 x좌표가 b이고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점 P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는 걸까? 평면 운동. 그렇지. 평면 운동을 하는 형태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 알아보니? 네. 그러면 우리가 평면 운동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속도 함수에 대한 무순력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속력 함수를 찾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곡선의 이동 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이건 양함수 표현이잖아. 그럼 얘를 무슨 변수화 해야 되냐면 매개변수화합니다. 그럼 매개변수화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x를 그냥 t로 두는 거. x좌표가 1초에 1씩 변하고 있다라고 두겠다는 거지.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는 걸까? FT. 쌤, x를 2t로 두면 안 되나요? 되지. 근데 일방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y를 굳이 f의 2분의 t 이렇게 둘 필요는 있어 없어? 왜? 없는 상태인 거잖아. 왜? 이 t지. 그치? 일방에 이렇게 둘 필요는 있는 거잖아, 없는 거잖아?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매개변수화하는 것은 x를 누구라고 두겠다? t로 두겠다고 생각하고 얘를 평면 운동이라고 두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적분 구간 만들어야 되죠. 적분 구간은 분명히 시간이어야 돼. 시간이어야 돼. X. 얘는 x좌표잖아. X가 T입니다. 그치. 공교롭게 x가 t이므로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x가 t이므로 얘는 t가 얼마일 때? a일 때가 되는 거고 여기도 x가 t이므로 t가 얼마일 때? B. b일 때가 되는 거. 이해해? 네. 인테그랄 시간은 a에서 어디까지? A까지. b까지 적분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현재 우리 함수의 속도 함수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1, f 프라임 t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된겨? 네. 그럼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인테그랄 루트 1. 네. 1 더하기 1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 제곱 d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내일 귀찮거든. x랑 t의 역할 서로 어떻다는 걸 아니까. 같다고. 같다는 걸 아니까 얘를 치환적분처럼 생각하면 x가 t니까 dt는 그냥 dx 아닐까? 네. 적분무한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얘를 그냥 x에 대해서 표현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루트에 뭐가 된다?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레리건스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지금 이 속력에 대한 적분식을 그냥 양함수에서 곡선의 길 공식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야. 끝? 그럼 양함수 표현에서는 인테그랄 x제곱가 a에서 b까지의 이 곡선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그냥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dx라면 된다라는 상황까지. 끝? 자, 해서 속도와 거리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의 곡선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 사이클이 또 나와요. 그럼 미분할 때는 그냥 위치관계만 표현하는 거였잖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사이클로이드 기억나죠? 네? 사이클로이드 기억나죠? 네. 자, 피가 접하고 있었고 반지름 길이는 예를 들어서 얘가 4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한 바퀴 굴러가서 여기에 다시 도달해요. 그럼 피가 여기서 열심히 막 움직이면서 이런 곡선의 자치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피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얘가 반바퀴 굴렀을 때고, 그렇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피의 이동 거리입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 여기 있는 전피도 좌표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니까 평면 운동이고, 그치? 네. 그럼 첫 번째 우리 생각은 속력을 무엇해야? 이분 적분해야. 조건 무슨 거리가 생기니까? 이동 거리가 생기니까. 첫 번째, P라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야 됩니다. 맞니? 네. 그럼 P의 위치 함수를 표현해 봅시다. 자, 이미 순간 여기쯤 P가 왔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중심이랑 P 연결하고 원위의 점이니까 상관함수 만들었어야 됐다, 그치? 네. 접점 연결해서 90도 만들면 현재 여기 반지름 잡고요. 여기 회전된 각을 T라고 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 여기 문지르고 간 길이가, 원의 그 호의 길이. 그치? 요 길이랑 서로 어떻다 보이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였다, 그치? 그럼 여기 문지르고 간 길이는 몇 T? 4. 4T가 되는 거였고, 그치? 그럼 이 원중심의 좌표는 몇 T 컴마? 4T 컴마 4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정피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만들었었고, 이렇게 무슨 삼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자, 요 길이는 4 있고 T 있고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4 마이너스 사인 T, 자, 요 길이는 4 사인 코사인 T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 자, 그럼 PX 좌표는 몇 T에서? 4T에서 4 사인 T를 뭐 한 값이다? 그러니까 뺀값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P의 Y 좌표는 뭐에서? 4에서 4 코사인 T를 뺀값이다. 이렇게 무슨 함수가 설정이 돼요? 위치 함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속도 함수는 미분하는데요. 미분하면 뭐 컴마 4 마이너스 4 코사인 T 컴마, 자, 미분하면서 4 사인 사인 T대가 될 거고, 됐니? 네. 그럼 속력 함수는 루트 루트에,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죠? 네. 그럼 여기 16 생길 거고 마이너스 2배 하면서 32 코사인 T 플러스 16 코사인 제곱 16 사인 제곱이니까 플러스 하시 얼마? 16. 그 10몇으로 묶이면서 32로 묶이면서 가로 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생길 거야. 그럼 얘를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럼 시간의 구간을 알아야겠네. 시간을 보면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A부터 B까지. 아니, 한 바퀴잖아. 0부터 T까지. 0부터 8파이.
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현재 우리 매개 변수는 T로 설정해놨다. 그치? 그치? T는 0에서 출발해서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 간 거지.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 P의 위치가. 네. 이렇게 중심각에 적용하면서. 네. 이해한 거야? 네. 그래서 접근구간 0에서 몇 파이까지 해야 된다? 2파이까지 해야 된다. 자, 이 여기 있는 루트식이 들어가는 거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시간 접근하고 싶은데 사인 T 곱해진 게 없잖아. 뭐 어떻게 해? 삼각 시간일 때? 삼각 가는데 이미? 시간. 자, 루트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풀려나가야 되니까 무슨 제곱식이 만들어졌더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어. 근데 1차 꼴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 사인 제곱 접근할 때 얘는 몇 차 꼴의 식을? 2차 꼴의 식을 몇 차 꼴로 바꾸면? 1차 꼴로 바꾸면서 접근했어. 그때 쓰이는 게 무슨 공식이었어? 반각 공식이었어. 그럼 사인 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2분의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EX는 그치? 그럼 또 반대 변환 과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해했어? 네. 그럼 1차를 2차 꼴로 변환할 때도 완전 제곱식, 반각 공식이 쓰일 거고. 그러면은 그럼 1 마이너스 그치 코사인 EX가 지금 몇 사인 제곱인가? 제곱 x니까 2 사인 제곱 x니까 여기 지금 코사인 EX 대신에 코사인 T가 되려면 x 대신에 사인 2분의 a 사인 2분의 x 제곱 그치 2 사인 제곱 2분의 x 그치 x 대신에 2분의 T가 들어가니까 2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들어가면서 자 2 곱하고 나갈 거 다 나가면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의 자 64가 되니까 8 사인 2분의 T dt가 된다 이런 생각이야. 된 거야? 근데 이 2분의 T의 주기가 얼마지? 4파이지? 사인 절반이네? 2분의 t가 4 2분 그럼 여기서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반주기 접근하는 거니까 요면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네. 그럼 한 조각만 찾아도 돼요. 아유 귀찮아요. 그냥 합시다. 자 접근하면 마이너스 8 꺼내보고 마이너스 8 곱하기 자 역수 곱해질 거니까 2 코사인의 2분의 t가 0에서 어디까지다? 2파이까지다. 자 2파이 집어넣어서 코사인 파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0 넘기니까 1.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6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되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클에 대한 복수 기리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끝! 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얼른 정리하고 내려가고 다음 주 유형 정리 다 풀었어? 다음 시간에 들고 와서 유형 오답 정리 같이 하고 적분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 많았어. 선생님, 근데 사인 x는 이름은 아니 접근할 수 있어요?